2023년 6월 국가기술 자격증이 6개가 되자 67세라는 나이 때문에 자신이 없어 도전하지 않던 공학계열 기능사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인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도전을 했습니다. 열에너지원이 석유를 이용한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보다 지구에 무해하다고 생각되는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생겨 태양광 관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원서 접수일을 잊을까 걱정이 되어 한 달 전부터 알람을 해 놓았다. 원서 접수 전에 교보문고 가서 시험 문제 책을 본 뒤에 내 수준이 시험 볼 수 있는지 결정해야겠다 생각하고선 지금은 없어진 학창시절에 다니던 종로서적센터에 익숙해 끝내 교보문고를 가지 않았다. 망설이는 동안 시일이 흘러 원서 접수일이 되자 알람 울려 무작정 신청했다. 알람은 9시 55분에 울리게 해놨는데 마침 아버지에게 가져가려던 치즈케이크 꺼내던 중이라 10시에서 몇 초 지나서 로그인 하려니 앞에 몇 천 명 대기해서 10시 2분쯤 로그인하고도 내 정보 확인 후 대기. 내가 시험 과목 찾는 것도 인원 많아 대기. 또 대기. 10시 11분에야 속도 전쟁의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 사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한식조리 기능사를 필기만부터 실기 수업을 배우면서 신재생 에너지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하면서 나의 발목을 잡는 건 지금 외운다고 시험 당일까지 기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루 지나 외운 거 다시 들여다보니 40%는 생각난다. 태양광을 태양전지로 받아서 생성된 직류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셀에서 전자들이 움직여 전류가 흐르는 이론을 공부하며 귀여운 전자들의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전력 단위 와트, 전압은 볼트, 전류는 암페어에서 전력을 계산하기 위한 식 W는 VI로 중고교 시절 외운 건 기억하고 있다. 태양광 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전압과 전류 계산 문제. 대학 시절 배운 인곳은 로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 온도계로 잴 수 없는 고온 측정 시 로 안에 인곳을 넣고 인곳이 녹는 온도로 로 안의 온도를 측정하는 재료의 고유 명사로 생각했는데 태양전지 공부하면서 나오는 인곳은 태양전지 셀 만들기 전 실리콘 덩어리를 말한다. 인곳 얘기를 하자 금속공학과를 나온 남편은 로에서 나온 철관계를 인곳이라 한다. 인곳은 괴의 의미였다. 태양광 공부 안 했으면 인곳에 대해 한 가지 의미만 부여했을 듯.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가 저절로 떠오른다. 이 나이에 자격증 시험 본다 하면 남편을 비롯하여 여고 동창 등 주변에서 긍정적인 말, 시선 안 나오지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이유.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붙은 자만이 느낄 수 있다. 생소해서 그렇지 자동차의 핸폰 충전기도 인버터이다. 일상생활에 인버터가 쓰이는 곳이 많았다. 모듈에서 접속반, 인버터, 분전함에서 전송되기까지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시설 등과 모듈을 장착한 어레이 설치 등을 공부하였다. 주역 공부도 물리를 깨우쳐야 한다는데 피직스를 물리학으로 번역할 때 장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태양광전지 모듈 효율 문제에서 효율을 구할 때 몇 %인가? 하고 묻지 않아 대학 시절 레이티오로 계산했던 100을 곱하지 않은 수로 답을 쓰게 된다.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지 그동안 율에 대한 계산 방식이 바뀌었는지 학창시절 교수님이 레이티오와 코에피센트를 발음 액센트를 강조하시며 칠판에 쓰시던 기억이 지금도 두뇌 안에 영상으로 남아 생생하다. 필기시험이 교통이 편리한 곳은 서울에 있어 매주 수요일 한학 수업이 있는 날 오후 시간으로 원서 접수해서 한학 수업 후 단체 식사하고 휘경동 산업인력공단으로 갔다. 계산 문제는 쉽게 나왔다. 다른 문제는 공부 안 한 데서 나와 66.6으로 합격했다.
필기 합격 후 인터넷으로 가장 최신 책으로 선택해 실기시험 책을 주문했다. 10월 11일에 필기 합격 발표 난 후 10월 16일에 원서 접수. 실기 공부를 집에서 하다가 집 근처 흥천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했다. 실기시험 전날 밤에 문제는 다 풀어보고 시험 당일 아침에는 복습하려 했으나 밤 10시 넘으니 문제집의 글자도 눈이 아파 보이질 않았었다. 잘 안 외워져 기능사 시험 중 제일 열심히 공부했다. 유튜브에서 쪽지 시험 14문제 풀이를 30분 동안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길 바랬다. 몇 미터 높이, 몇 미터 떨어져야 하냐 등 거리 문제를 외우기가 힘들다. 흰 문제 F 이퀄 MA, 압력 문제 P는 A분의 F 등 과학방 정식처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잘 외우질 못한다. 필답 고사로 치르는 실기시험 보기 위해 집을 나오며 남편에게 나는 평소에는 시험 문제를 빨리 풀지만 모르는 용어가 많아.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이번 시험은 늦게 나올 것 같다며 집에서 출발했다. 가는 전철에서 안 풀어본 60문제 정도를 풀어보면서 갔다. 집중이 잘 되어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다. 시험장인 순곡중학교에 일찍 도착해 크리스피 도넛 가서 당 보충. 시험에 쓸 수 없는 전자계산기를 가져온 수험생은 회수 당했었다. 계산 문제는 쉬웠지만 1번부터 틀리고 전혀 모르는 전기 문제가 나왔다. 합격자 발표 12월 20일 불합격. 실기시험에 책에 없는 내용이 있어 책을 새로 샀다. 새 책은 내용이 어려워 공부하기 힘들었지만 지난 책에 전류, 정류라고 다르게 써 있는데 새 책은 한자로 전류 방식이라고 써 있어 이해하기 편했다. 2024년 6월 1일 시험장인 휘경공고 도착. 휘경공고는 근처에 상업시설이 없어 음료수 등은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계산 문제는 위에 유형의 2문제가 나왔다. 몇 미터 쓰는 문제는 안 외운 데서 나오고 어레이 가데 와샷 순서 문제도 있었다. 2024년 7월 3일 수요일 한학 배우러 성균관 유림회관으로 가던 중 합격 소식이 카톡으로 왔다. 수업 후 할리스커피에서 혼자 자축. 하늘을 나는 느낌. 자격증이 6개일 때 시험 보기 시작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능사 시험 공부하는 동안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기능사 추가되어 자격증이 10개가 되었다. 기사 자격증 1개, 기능사 9개나 되자 기사 자격증에 도전하고픈 의욕이 생겼어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분야는 기사 시험까지 보고 싶으나 예전에는 공대 나오면 다 볼 수 있었던 기사 시험들이 전공이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해야 시험 볼 자격이 있어. 학점은행제를 이수할 곳을 인터넷 검색 후 연락해 문의하니 수업료 몇십만 원 내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 강의 과목을 대충 들으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시험에 필요한 것 같지도 않다. 2024년 11월부터 다니는 수도직업 전문학교 수업 중 문의하니 군대를 필했거나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도소매에 제조를 넣은 건 산업기사 시험 볼 자격이 있다 해서 폐업한 옛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 내 이름으로 명예 바꿀 때 제조를 빼고 신고 유효.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볼 수 있다 한다. 내가 문의하던 걸 들은 학우가 조경학과도 산업기사 시험 볼 자격이 된다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예전에 직장 다닌 기록이나 등등 다 찾아보라 해도 화장품 회사 연구실 취직 6개월 경력이라 무턱대고 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문의했다. 출신학과 묻더니 산업기사, 기사시험 볼 자격이 된다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와 시험 자격, 승인 요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면 된다고 한다. 2025년 69세에 시작될 새로운 도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